고맙습니다. 오늘은 좋은 면 보면 좋아지는 것, 본대로 되는 인생 드라마를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각기 개개별별의 존재인 것처럼 보이면서 내면에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나뭇잎 하나하나는 각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존재일 것처럼 보이면서 나무라고 하는 생명에 있어서 뿌리나 줄기, 가지와 함께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무라고 하는 생명체를 떠나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잎 하나하나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나무 전체를 위해 공헌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한해서 건전한 것이다. 그와 같이 인간도 생명의 본원과 유리될 수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은 서로를 위해 공헌하고 있을 때 최선의 상태로 충실해지는 것이다. 인생은 외견상 보이는 것처럼 개별적인 존재도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존재도 아니다. 그것은 가정을 통해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주부가 자신을 위해 요구만 하고 있으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 가장도 가족에게 헌신만을 요구하고 있는 한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행복하고 훌륭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있을 때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보금자리로 화해온다. 직장도 사회도 그와 같다. 서로가 요구만 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결코 원만할 수가 없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공헌하고 있을 때 자신이 행복해지고 직장도 발전하고 사회가 건전해진다. 그것은 본래 전체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서로 헌신할 때 자신도 가정도 사회도 건전해지고 충실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결코 불평하거나 배척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 원만치 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감싸주고 상대를 위해 상대방 입장에 서서 배려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전히 상대에게 공헌하는 생활이 될 때 인생은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가장이 자기만을 위하고 가족을 괴롭히는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주부가 주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요구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코 배척하지 말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 한층 강도 높은 헌신을 하는 것이 돼서 사태는 신속히 원만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변모하는 사태의 움직임을 통해 나쁜 일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하는 크나큰 교훈을 깨닫기도 된다. 2월 16일 광명의 토요 집회에 안내된 경주에 사는 정말숙님은 집회가 끝난 후 개인 지도를 청하셨는데 자궁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딸 내외가 강하게 권해서 오셨다고 하셨다. 자궁암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편과 화합이 이루어지면 완전해집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하고 안내해드리니까 남편이 술을 많이 드시고 잔소리가 심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자식들도 아버지를 가급적 피하려 하고 되도록 만나지 않으려고 할 만큼 불평이 심하다고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개가 짖어도 당신이 개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 라고 한다. 그뿐 아니라 밤을 새워가며 잔소리를 해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사람을 못살게 군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자연히 남편이 미워졌다. 그런데 부인은 또 장남도 미워하고 계셨다. 장남은 직장일이 밤 10시 반에 끝나는데 끝나면 술 타령이 시작된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것은 12시나 1시경이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불평이 쌓여 마침내 미워하게 된 것이다. 부인은 매일의 술에다가 잔소리가 겹쳐서 남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아들은 하루도 빼지 않고 12시나 1시경에 집에 돌아오니 미운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물론 매일처럼 술을 마시고 밤새워가며 잔소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라고는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심정에 따라 사태는 달라진다. 그것을 악으로 보고 비판하고 고치려고 대들면 결코 술도 잔소리도 사라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기 쉽다. 그것은 본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물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또 술이다, 또 잔소리다 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술을 점점 더 마시게 되고 잔소리도 한층 더 심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엇에 감사하느냐고 하면 술을 마실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고, 잔소리를 하시는 것도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은 행하기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이쪽의 정신세계를 고도로 발전시켜주는 고마운 교재가 된다. 잔소리가 밤새 계속돼서 한 말 또 한다 라고 하는 것이면 친절하게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교훈을 주신다 라고 감사하면 된다.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만 행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행하기 어려운 만큼 행하면 그 보람은 크다. 그로 해서 발전하고 단련되는 이쪽의 성장의 정도는 아주 대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매일처럼 술 마시고 밤새워 잔소리를 하는 것도 이쪽의 심령의 발전을 위해 수련 상대역이 돼서 악역을 맡아가며 도와주시는 것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그와 같은 심경이 되면 상대방은 술이 싫어져서 드실 수 없게 되고 잔소리도 자연히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런 결과를 통해서 상대방은 교훈을 주고 있는 부처였다, 신이었다 라고 깨닫게 된다. 지도를 받은 부인은 내가 착각을 했었구나 하고 깨우쳤다. 그래서 즉석에서 남편을 향해 깊이 참여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당일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왔다. 그날부터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집에 돌아오시는데 집에서 권하면 소주 2잔 정도로 드실 뿐 더는 싫다고 하신다. 뿐만 아니라 잔소리가 사라지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부드러워지셨다. 그것은 실로 30년 만의 기적이라고 부인은 말씀하신다. 감사하는 것은 그 일을 졸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대하는 사람은 내 마음의 반영이니까 잔소리라도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더는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연히 사라져버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부인은 남편의 변화를 보며 내심 진리의 위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같은 날 장남도 약속이나 한 듯 10시 반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뒤로 술집을 거쳐 오는 일 없이 계속해서 곧바로 돌아오는 것이다. 진리의 작용은 상식으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다. 30년째의 술도 주정도, 잔소리도 단 하루, 집회에 참석하고 개인 지도를 받고 1시간쯤에 참여를 한 것만으로도 그처럼 뚝 그쳐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날을 계기로 부인은 심경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남편도 자식도 전혀 밉지 않은 것이다. 30년간의 미움이 일시에 사라졌다. 그만큼 심경이 바뀌니까 남편이나 자식의 신상에 변화가 일어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부인의 양쪽 무릎이 저리고 쑤시고
그 고통은 형용할 수 없었는데 그날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5일 뒤인 목요일 밤에는 전혀 아픈 줄 모르고 편안하게 잤다 라고 다음날 금요일 오전 수행에 참석하셔서 그 기쁨을 전해주셨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것은 36세 된 장남을 낳고 나서부터였다. 그러니까 그것은 36년간 계속돼 온 고질이었다. 그 밖에도 등이 시려서 뜨거운 아랫목에 한참씩 등을 대고 있어야 시원해졌는데 그도 일시에 사라졌다. 그 후로 아버지를 피해 다니던 자녀들 모두가 아버지 방에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눈다.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만사가 원만해진 것이다. 이 부인은 불교에 30년, 고통이 심한 만큼 열심히 다녔다. 절에 의지해서 간신히 자신을 의지해왔다고 하실 정도다. 그런데 광명회에 와서 이제 진짜 불자가 됐다고 매우 기뻐하셨다. 이 부인은 남편의 술과 잔소리가 특별하지 않았으면 진리의 세계로 인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움이 심각했기 때문에 마침내 광명회로 오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인연의 도리를 깨닫게 되고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온 부인이 생각지도 못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됐다. 알고 보면 악은 없는 것이다. 나쁜 사람도 병도, 불행도 본래 없다. 없는 것을 있다고 상상하는 미망에 의해 스스로 병, 불행을 불러들여서 자승자박하여 괴로워진다. 일어나온 일은 모두 감사한 것일 뿐이다 라고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인생은 자작자수하는 것으로서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내게로 나간 것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온 일에 불평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 일이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와 같은 원치 않는 일을 일어나오게 한 지난날이 있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뿐이다.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쉽게 사라져버릴 일을 나쁘다, 부당하다 라고 붙들고 대들어서 놓아주지 않으니까 사라져버릴 수 없게 된다. 그로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불행을 장기화하고 악화시키고 있으면서 그런 줄을 모르고 더욱더 잊지도 않은 악의 저항에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사태를 악화시켜버린다. 잡지에 알맞은 예화가 실려 있어서 다음에 옮긴다. 나라현 가시와라시에 사는 후지다 준코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불평이 많았다. 그것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애 돌보랴, 집안일 하랴, 잠시 앉을 시간조차 없는데 시어머니도 남편도 결코 자신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인생 드라마와 같은 것이므로 주부의 마음이 어두우면 가정에도 육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는 31세 때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의 심정이 반영되어 자궁에 근종이 생겼다. 마음이 부어 있어서 근종으로 부어오른 것이다. 그것은 수술을 해서 좋아졌지만 어두운 마음은 여전하니까 그 영향이 아들에게 나타나서 공부를 하지 않고 반항하기 시작했다. 성적이 자꾸자꾸 떨어지면서 준코 씨는 초조해졌다. 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자신이 자신의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싫다는 아들을 무리하게 책상 앞에 앉히고 공부를 강요했다. 그렇게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아들은 더욱 반발이 심해지고 성적은 떨어질 뿐이었다. 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있을 때 이웃의 오랜 친구가 생장의 집에 어머니 교실에 가보자고 잡아 끌었다. 그래서 따라 나서게 됐는데 과연 교육의 전문가도 깜짝 놀랄 내용이었다. 자녀의 나쁜 점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감사는커녕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들도 어머니가 한 대로 윗사람에게 불평하고 저항해온 것이다. 강화를 듣고 지도를 받으며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됐다. 그날부터 일체 나쁜 면을 보지 않고 좋은 면을 찾아내는 훈련의 생활을 시작했다. 아들의 실상을 관하고 감사하고 실상, 완전 원만을 일념으로 송행했다.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가 어지간히 변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공부는 하지 않고 열심히 놀기만 한다. 그래서 문득문득 큰일이다 하는 걱정이 지나쳐간다. 그래도 신에게 맡겼으니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에게 타이르며 열심히 수행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는 중에 그럭저럭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3년간도 공부다운 공부를 하는 일 없이 여전히 아까운 시간을 놀면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 모양을 지켜보며 취직을 하려는지 전문학교에라도 가려는지 짐작도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찌할 방도도 없었다. 그래서 걱정이 파도처럼 밀어닥칠 때도 있지만 아니다. 신에게 맡겼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잘 된다. 라고 자신에게 타이르며 오직 전탁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나 대학 시험 쳐볼래 라고 했다. 그리해서 입시 수개월을 앞두고 공부가 시작됐는데 그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맹렬한 공부였다. 마침내 대학도 무난히 들어가고 나서는 놀기만 했던 지난 날을 회복이라도 하려는 듯이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더니 졸업 때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부모를 놀라게 하고 직장도 희망하는 곳에 무난히 들어가게 돼서 아들은 지금 방송회사의 프로젝트 개발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인사부장이 어떻게 키웠기에 외아들인데도 그토록 너그럽고 원만한지 교육법을 가르쳐주면 고맙겠다 라고 문의해올 만큼 원만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빗나가는 아들, 애먹이는 아들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어머니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 인생의 진실에 눈뜨게 해드리는 훌륭한 아들이었다. 나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나쁘게 보이는 것은 선을 드러나오게 하는 촉진제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번뇌, 즉 볼이라고도 한다. 일체 개선, 완전 원만한 것이 이 세상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한국교문사의 인생을 지배하는 길 3권의 내용이었습니다. 순간순간 문득 감사한 나날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